안녕하세요. 세포 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 세포 언니 댓글 읽기 1회를 시작하는데요. 저희 이 영상에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성분들만 남자가 바람핀다고 생각하는 건 제일 멍청한 생각입니다. 바람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2003년도에 영국에서 통계를 했는데요. 2003년도니까 한참 옛날이죠. 근데 영국이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5%가 남자가 바람을 폈고요. 45%가 여자가 바람을 핀다라고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도 비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논문을 읽다 와가지고 지금 영국 통계만 보고 왔습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다. 여성보다 남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웃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랑 바람피고 여자는 남자랑 바람피니까 뭐 5대5일 것 같은데, 기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만남의 기회가 더 많은 기혼 남성들이 바람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55% 대 45%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소한 행복님이 제일 이상한 건 지들 사랑 불륜하는데 왜 피해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건가요? 오히려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왜 짜증내고 화를 내게 되냐면요. 연애를 하면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겪는 또 사랑의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나를 밀당을 하고 이럴 때 짜증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은데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쟤랑 더 자주 못 만나고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배우자가 미운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 배우자한테, 피해 배우자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10% 정도는 굉장히 잘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면 연애를 하면서 행복해서 미안하기 때문에 되게 잘해주는데, 그건 연애가 잘 될 때 바람을 피는데 그게 너무 즐거울 때 또 그 피해 배우자한테 잘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연애 속에 또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상간자나 상간녀가 짜증내는 거예요. 왜 네 와이프한테 아니면 네 남편한테 잤어 안 잤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혼하지 않아? 막 이러고 그럴 때 거기서 오는 또 고통도 있고, 또 이혼 안 하면 안 만날 거야 이런 밀당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이혼을 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자책, 가책 이런 것들로,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고전을 보면 까라마조프 백작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철무점 청년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왜냐면 내가 그 청년한테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됐는데 잘못한 뒤로 그 청년이 싫어졌다 그래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피해 배우자를 보면 내가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 배우자한테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그리고 나쁜 여자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코리아님이 늙어도 마누라한테 애정이 있으면 성생활을 한다. 성생활이 싫다는 건 애정이 없다는 거고, 그건 새 출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다. 밑에 황금사님이 애정으로 귀결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두 분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애정이 있으면은 성생활을 하는 거 맞아요. 남녀 사이에 성이 빠지면 남녀의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이런 설이 있어요. 자웅동체설이라 해서 남녀의 몸이 원래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두 개로 갈라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해서 관계를 갖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근본적인 건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서로 애정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애정으로 귀결되지 않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애정이기보다는 저는 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함께 세월을,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정적인 부분이지 남녀로서의 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어떤 조건적인 부분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간절한 게 아니라면 이성적인 부분에서 정리도 조금 서로 고려해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혼 후 저희 시어머니는 김장 얘기만 100번, 자녀 얘기만 100번, 너가 잘해야 내 아들이 안 아프지, 네가 잘 챙겨줘야지, 이거 이렇게 먹여라,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잔소리가 심하신데, 반대로 저희 엄마는 사위사랑 장난 아니셔서 잔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이뻐해 주시고, 상대를 휘어지게 낮잠도 편하게 자게 하고, 요즘 쉬얼지는 거의 없다고들 하는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도 쉬얼지는 아직도 여전히 친행형입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 그게 힘들다. 근데 우리 엄마는 사위한테 잘해준다. 그래서 요그레님이 불행하신가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괴로우면 잔소리를 좀 덜 듣는 방향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머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님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어머님은 그게 자기의 역할을 하고 효능감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발 멈춰주세요 한다고 멈추지도 않고 그러면 갈등만 깊어지겠죠? 저것 때문에 계속 돈이 들고 어머님이 돈을 내놔라 뭐래라고 안 주면 그만인데 말을 하는 거 갖고 말을 그만하세요 하면 또 갈등이 생길 거잖아요. 저것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게 없다면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하시고 우리 엄마가 내 남편한테 잘해줘서 내가 불편하고 남편하고 불행해진다면 문제가 되지만 내 남편이 내 엄마가 잘해줘서 내 엄마를 좋아할 거고 우리 집에 가는 게 좋다면 그게 저는 요그레님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세포 언니, 이번 영상이 너무 공감되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는 말씀이라고 초반부터 약 7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이 와닿아요. 부르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 착각하는 기만하는 가짜 사랑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속이거나 하는 게 과연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다 거짓말이에요. 서로 하는 말. 난 집에서 되게 좋은 아빠라고 하고 좋은 엄마라고 하고 좋은 엄마랑 좋은 아빠가 바람핍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불륜 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짜 사랑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사랑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런 사랑을 할 자신도 없고 큰 책임이 따르는 사랑보다는 타락된 사랑, 쾌락주의 사랑,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편한 사랑을 선택한 거겠죠.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계셔서 빙플린께서 좋은 말 해주셨네요. 맞아요. 본인들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니까 가짜 사랑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요. 아주 명확한 지적이세요. 그런 댓글도 본 것 같아요. 어떤 댓글이요? 책임이 따르는 사랑은 힘들고 타락한 사랑 이런 거는 좀 쉽고. 그쵸.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옆집 여자가 마음에 드는 이유. 내가 먹여 살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책임지지 않는 여자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혼을 하면 이 고통이 끝날까요? 1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지금은 더 의심병이 생겨서요. 잘하면 그 X하고 만나서 미안하니까 잘해주나 싶고 잘못하면 그 X가 그러라고 시켰나 싶고 진짜 힘드네요. 이거는 좀 스스로 심리치료가 좀 필요하신 상태인데 이혼을 하면 이 고통이 끝나냐? 이혼을 하면 이 고통은 끝나죠. 왜냐하면 의심할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화는 남아있죠. 더 이상 화를 풀 대상이 없죠. 근데 이혼을 하면 이혼을 하는 고통이 있죠. 이혼을 해서 얻을 조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애들이 아빠를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엄마를 자주 볼 수 없는, 아빠나 엄마를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힘겨움이나 지금 힘겨움이나 어떤 게 힘드냐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잘하면 여자하고 만나서 미안하니까 잘해주나 싶고 잘못하면 그 여자가 시켰나 싶고 이런 마음 드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생각 자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갑자기 발기부전 외도 맞습니다. 당했네요. 제가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발기부전 왔으면은 외도를 안 한다고 믿는 아내분들이 많은데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해서 각방 쓰자는 분도 있고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바람 안 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밖에서는 발기부전이 아닌 경우도 많고 발기부전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발기부전이 왔다라고 하는 남편분들 믿지 마시고 반드시 외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당하셨네요.
선생님, 저는 평화주의인데 평화주의도 부정적인 말 주입식으로 들으면 부정적인 말이 이제는 내 모습 같고 처참해지는데 어떻게 극복하나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남편이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는 못생겼어. 너는 안 돼.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정말 못해. 너는 엄마로서 자격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나갔고 처참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는 거고, 날 향해 하는 말은 그를 향해 하는 말이라는 걸 생각해내시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날 향한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받지 마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정의 내리는데, 그 정의를 저 사람 말 속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되니까, 우선 내가 지금까지 잘한 것들에 대해서 한 30가지를 써보세요. 100가지를 쓰시면 더 좋겠지만 100가지는 또 어려우니까 한 30개만. 어릴 때부터 나는 유치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어. 받아쓰기를 항상 100점을 맞았고 글짓기에서 상 받은 적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다 좋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온 것들에 대해서 다 적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 스스로 내가 내리고, 저 사람 하는 말은, 저런 부정적인 말은 본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말은 본인을 향한 말이에요.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지금 댓글을 보면 하늘님이 신뢰를 안 주는데 어떻게 믿음이 갈 수 있나요? 절대 힘듭니다. 반드시 유채기가 신뢰를 줘야 합니다. 유채기가 신뢰를 줘야 한다. 이 말 저도 공감합니다. 유채기분이 신뢰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정말 신뢰를 주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핸드폰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위치 추적 깔겠다, 항상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함정은 있어요. 위치 추적을 한다 그래서 그걸 피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한다 그래도 그 사이에 간격이 있고, 보고를 한다 그래서 그 보고가 전부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행동을 신뢰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신뢰라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때부터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신뢰를 갖겠다라고 마음 먹는 데서 신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유채기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믿기로 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뢰를 갖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또 사람 마음인데, 내가 믿음을 갖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고는 또 신뢰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채기분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신뢰가 회복이 안 돼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라는 다짐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채기분이 신뢰를 줘야 되는 거 맞는데, 이분이 신뢰를 준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신뢰를 갖겠다라는 다짐도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뽕뽕이님이, 아니 도대체 그놈은 이혼을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관계 안 한 지도 9년째이고 몇 번 바람핀 것도 들켰고 더 큰 소리입니다. 그저께는 혓바닥 붙이는 정력제까지 떡하니 서재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기가 차서 이제 화도 안 나네요. 생활비도 끊은 지 오래고 각자 번 돈 쓰고 산 지도 8년 됐어요. 진짜 이혼하고 제 삶 찾고 싶어요. 이혼을 안 해준다.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혼을 안 해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남편분이 생활비도 안 줘, 가장으로서 역할도 안 해, 부부관계도 안 해서 배우자를 유기해, 그리고 외도를 해서 유치익 사유가 확실해. 그럼 이거는 소송을 하면은 반드시 이기거든요. 근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투덜거릴 뿐 이혼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은 거는 뽕뽕이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같이 안 하고 있는 거지 이혼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다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남편분은 손해볼 게 없어요. 내 맘대로 여자 만날 수 있고 돈도 줄 필요가 없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손해볼 게 없고 외부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애들한테도 아빠로서의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손해볼 게 없는데 왜 이혼을 하죠? 아내분이 투덜거릴 뿐 소송을 해오지도 않고 제가 저 입장이어도 이혼 안 할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할 수 있죠.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둘이 똑같은 거지 어느 한쪽이 안 해주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아니죠. 협의 이혼을 하겠다. 좋게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을 뿐 진짜 이혼할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라는 기대치가 있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뜬금없지만 얼굴형이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이 뚜거리님이 남자분인가 봐요. 이기적인 여성 단어들 남편 입장이 힘들어서 집에 오면 여성이 징징거리고 그쵸? 회사 일 힘들었는데 집에 오면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애 보기 힘들었다 뭐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이신 분이 막 애기 육아 힘들었다고 막 이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혼자만 힘든 여성의 언어 힘들 수 있어요. 남편을 우습게 하는 아내의 태도 힘들죠. 처가만 생각하는 아내 힘듭니다. 거칠어진 여성의 단어들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막 남편한테 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힘들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기적인 남성의 언어가 힘들고 집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 집에 와서 관심 하나 주지 않을 때 여성분들이 힘들고요. 남자들만의 혼자만의 남성의 언어 힘듭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 힘들고요. 시가만 생각하는 남편 어렵습니다. 거친 남성의 단어들도 안 해도 힘들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 전 공감합니다. 저 이 댓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래서 요즘 MZ세대들이 결혼을 하기가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까봐 와이프한테 MZ세대들이 결혼을 힘들어하는 MZ세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크고 내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산 거에 대한 반감이 커서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유님이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 때문에 자주 다투니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술이 어느 정도 힘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주사가 너무 심해요. 술을 먹고 그냥 잔다. 이러면 다른데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의 문제가 어떻게 힘든지가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밑에 은하수님이 그냥 술 먹게 냅둬요. 도박하고 사람 패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낙인가 보죠. 신데렐라님이 술은 여자도 따르죠. 여자 없는 술자리가 있을까요? 잘 살펴보세요. 몰랐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네요. 은하수님이 그렇게 믿지 못하면 이혼하세요. 유부남 아저씨 갑부 아니시나 누가 진심으로 술 먹어주나 남자들도 밖에 나가면 무시받아요. 은하수님은 좀 이렇게 낙천적으로 그냥 좀 편하게 돌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다 이러시는데 지금 선우님이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의 문제가 이제 술을 먹고 여자를 만나냐 안 만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을 안 간다든지 또는 너무 자주 술을 먹어서 건강이 해칠까봐 라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주사를 부려서 힘든 문제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문제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싸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은하수님 말대로 이게 여자 있는 술자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술에 중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사람을 패고 또 언제 또 매를 맞고 들어올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우님은 그 정도로 이게 가벼운 문제로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신과 진료도 받아야 되고 과정을 겪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질문이에요. 자세하게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긍정님이 분노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존중이 가능해졌어요. 성적인 부분에서 노력하니 감동받고 저를 많이 사랑하고 이뻐해주니 저 역시 남편을 존중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100% 신뢰감을 갖는 건 평생 힘들 듯 합니다. 이게 앞뒤가 잘린 것 같은데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분노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존중이 가능해졌다. 성적인 부분도 서로 노력해서 감동받고 저를 많이 사랑하고 이뻐해주니 남편을 존중하게 되었다. 아직 신뢰감을 100% 갖는 거는 평생 힘들 것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회복된 가운데 80% 이상은 회복됐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신뢰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저는 회복이 100%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평생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비관적인 거고 평생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큼인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긍정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30살인데 뭐 100살까지 산다고 칠 때 100세 시대니까 70년이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관하는 건 문제일 것 같고 우리가 뭐 55세인데 100세까지 45년이 힘들 것 같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100% 신뢰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100%라는 건 없잖아요. 순금도 99.9인데 100%일 필요는 없지만 99%까지만 회복하셔도 두 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존중한다는 말만으로 두 분이 행복하실 거라는 게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포 언니께 질문 드려요. 남편이 외도하고 돈을 상간녀에게 1000만원 빌려줬어요. 제가 알게 되어 남편은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그 여자는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상간녀를 만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소송은 하고 싶지 않고 채용증은 없고 남편이 녹취는 해놨더라고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은 받고 싶은데 소송은 하고 싶지 않다. 못 받죠. 돈 받으시려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남편한테 가서 돈을 받아와라 그래야 되는데 그럼 또 관계를 시작될 수 있는데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관계가 또 시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소송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상간소송에서 위자료에다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6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3천 정도의 위자료면 4천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걔가 자연스럽게 와서 돈을 주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미라이님.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려준 걸 받으시려면 소송은 반드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까지 빌려주던 사이는 보통 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이 그 여자한테 다시 마음이 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그 여자는 그 남편분의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만날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고 다시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소송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더 돈까지 갖다 바치고. 근데 1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피디님. 2억, 3억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빚을 내서 돈을 주는 남자분들도 많고요. 빚을 내서 상간자한테 돈을 주는 여자분들, 유부녀도 되게 많아요. 만약에 피디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어. 근데 바람을 핀 것까지는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막 5천을 갖다 줬어. 1억을 줬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상상만 싫은데요? 못해 먹겠다. 마음적으로 바람을 핀 거랑 돈을 갖다 준 거랑은 되게 달라요. 바람은 여자들에 있어서는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너무 화가 나지만 여자들은 마음을 준 걸 더 크게 생각하는데 돈이 가잖아요. 돈은 내 아이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도구잖아요. 그게 간 거에 있어서 여자들 충격이 되게 커요. 히뚜님이 이 영상과 조금 맞지 않지만 다른 유튜버 채널에 출연하신 거 보고 질문 드립니다. 부모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과 성실함 두 가지를 보고 결혼할 남자를 고르라고 하셨는데 적정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적정한 거리라는 거는요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사람 그리고 자주적으로 내가 내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결정할 때 항상 부모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상의를 하는 것과는 되게 다르고요.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거나 부모하고 너무 먼 사람 부모하고 사이가 너무 좋지 않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만남의 횟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꼭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것을 결정하고 부모에게 말을 하면서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심한 경우가 있냐면 결혼해서 저녁 뭐 먹었는지까지 결혼해서 꼭 엄마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이혼을 했는데 저녁을 뭐 먹었는데 와이프가 해줬는데 엄마가 한 거보다는 훨씬 맛이 없어 라고 항상 보고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 남자도 있고 아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결혼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거리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이 돼 있고 독립적인 사람을 고르라는 거죠. 이든님이 자주 글을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이든님 기억해요. 늦게 풀리는 사람에게 바로 풀리는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늦게 풀리는 사람의 태도에 맞게 똑같이 툴툴대고 기분 나쁜 티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참고 내 기분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늦게 풀리는 사람에게 바로 풀리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풀린 사람은 풀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싸움으로 이어지냐면 늦게 풀리는 사람한테 왜 늦게 풀리냐고 화를 내요. 또 빨리 풀린 사람은. 너는 왜 안 풀리냐. 이게 별일이 아닌데. 근데 그게 별일인지 별일이 아닌지 받아들이는 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나는 괜찮으니 너도 괜찮아라 라는 태도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툴툴대는 거에 대해서 나는 풀렸으니까 사과를 하던 아니면 좀 내버려 두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빨리 풀렸으니까 사과를 했는데 또 그 늦게 풀리는 사람이 사과를 안 받아주면 화를 내요. 이래서 사실은 싸움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조용히 이게 여자분이 늦게 풀리면 쫓아가서 계속 사과를 해주는 게 좋고요. 남자분이 늦게 풀리는 쪽이면 좀 거리를 두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남자들은 동굴에 가끔 들어간다는 건데 화가 나면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내게 관심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성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컨택이 중요한데 남성분들은 지속적인 컨택을 하면 나를 참견한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을 참견하고 나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더 안 풀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늘보리님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불안형 애착 유형 때문에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면 트러블이 해결되지 않는 몇 시간 동안 혼자 지옥에 빠져 있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요. 자살까지 생각해요. 상대방은 회피형이에요. 제가 우는 동안 코 골고 자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도 맘 편히 좀 기다리고 싶은데 청심환 사다 놓을게요. 그러신데 불안형 애착 유형은 뭐냐면 어릴 적에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는 건강하게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걸 불안형 애착 유형이라 그래요. 자주 자리를 비운 부모님, 그러니까 매우 바빴던 부모님을 두었거나 아니면 자주 화를 내는 부모님 또는 부모님이 자주 부부싸움을 했거나 이런 경우 불안형 애착 유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주 때렸거나 혼냈거나 이런 경우도 들어가요. 아니면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경우 불안형 애착 유형이 부모님하고 많이 빠지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게 사랑을 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형 애착 유형 분들은 어떤 기본적인 불안이 있냐면 유기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버려질 거라는 불안과 내가 누구랑 같이 있지 않으면 내가 위험에 빠졌다라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꼭 잘못될 것 같다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랑 같은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항상 혼자 버려졌다라는 기분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누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 옆에 존재한다는 건강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충분히 내가 있음으로 해서 충분하다는 가치를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정도까지면은 불안형 애착 유형이 아니라 와해 아동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와해 아동은 뭐냐면 학대 속에 자란 아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와해 애착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담 치료하고 약물 치료까지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청심환 가지고 안 됩니다. 요즘 세대 이제 신혼 부부들이 많이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 맞벌이 때문에 이제 아이를 신경 쓸 수 없는 경우 이제 보모에게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불안형 애착 유형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렇죠.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거를 조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긴 시간을 함께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집중적인 육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아이랑 함께 하는 시간, 집중적인 2시간 아니면 1시간, 3시간 이 정도 시간에 아이한테 충분히 네 옆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것. 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항상 올 거고 이 몇 시간 안에 너무나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뭘 하면서 아이를 보지 마세요. 그 시간만큼은 아이하고만 온전히 함께 하는 것. 충분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이랑 하루 그 시간만큼은 아이한테 온전히 쏟아주는 것이 유기불안이나 불완전 애착 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남자들은 처음 묻는 여자가 제일 이쁘다. 전 40대 남자인데 난 아직 아내가 더 예쁜데 내가 비정상인가? 그러셨는데 비정상인 아니고 아내분이 진짜 이쁘신가 보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올바른 남자다. 시력은 좋지 않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력은 많이 좋은 분 같진 않아요. 대댓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궁금. 40대시니까 못해도 5년에서 10년은 됐겠죠. MBTI 유형이 궁금하다. MBTI가 뭘까? I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T는 아니고 F이실 거고. J일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좀 계획적이신 분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나 앞만 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혈액형은 알 수 없어요. 일단 B형은 아니에요. B형이 아닌 건 알겠어요. B형은 바람둥이가 많아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 많죠. 그래서 B형은 아닌 건 확실하고 A형이거나 O형에 가까울 것 같아요. O형도 다혈질이 많아서 근데 저분이 화를 내냐 안 내냐 이건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A형에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주 또라이인 AB형일 가능성도 있죠. 아니, 저 농담하는 거니까 너무 발끈들 하시지 말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협의이혼 시 정리하기까지 몇 개월 걸리는지 궁금하다. 협의이혼은요, 이혼 협의서가 들어가고 협의 내용이 정리가 돼서 들어가면 아이가 없는 경우는 한 달, 아이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이 걸려요. 그 안에서 부부 상담도 받고 아이를 위한 교육도 받고 이혼 후에 관련된 교육도 받고 그런 협의 절차를 걸쳐서 2개월 후에 한 번 만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한 번 만나서 2번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게 맞냐라는 확정을 받은 다음에 끝나요. 그러니까 3개월 보시면 돼요. 아이가 있다면, 없다면 한 달입니다. 꽃보다님이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 났는데 이 영상 남편에게 보내도 될까요? 남편 정신 차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직은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걸 본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낼까? 아 괴롭다라는 게 남자들의 생각이고요. 근데 보내도 되죠? 근데 안 봐요. 안 봅니다. 혹시나 정신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서 아내한테 내가 이걸 보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 라고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보고도 말이 없을까요, 세포 언니? 왜 피드백을 안 줘요? 라고 막 또 댓글이 막 올라와요. 이거를 보내는 건 자유예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 자유라는 거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보내는 데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염치 없지만 유부녀와 불륜 중인데 깊은 관계입니다. 불륜이니까 깊은 관계겠죠.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민사만 남았는데 상간남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걸리면 합의금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도 상간녀 소송 걸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생각하면 되는지요? 못해 먹겠다. 이분 진짜 재밌는 분이네. 아니 유부녀랑 불륜을 하는데 돈은 그냥 퉁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걸리면 우리 와이프도 소송을 걸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비슷하게 되는데 누가 더 적극적이었냐에 따라서 500에서 2, 300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해서 반씩 받으면은 뭐 2, 300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뭐 나는 깊은 관계라는 말이 참 재밌거든요. 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같이 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불륜이라는 뜻인데 진짜 깊은 관계라는 건 뭐 미래를 약속했다는 사이인가요? 근데 미래를 약속하고서 민사 합의금이 퉁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다는 게 참 뭐라 그럴까 무책임하기도 하고 파렴치해 보이기도 하고 불륜을 하는 것도 참 파렴치한데 그걸 퉁칠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시는 주니어님은 참 쪼잔하신 분 같습니다. 쪼잔한 건 괜찮은데 불륜을 하면서 아내한테 미안한 거에 대한 질문은 없네요. 그런 질문을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여성 성중독자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지 하고 캡틴 헤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 성중독자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가 성중독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는 자꾸 이유 없이 많은 남자들하고 자꾸 잠을 자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그 성에 대한 갈망보다 관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요.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놓지 못하겠어요.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 나를 생각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놓지 못하겠어요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 그게 성적으로 성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러시는 분, 관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러시는 분이 나뉘기는 해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내막에는 그들의 결핍과 깊은 관계가 있고, 부모와의 관계, 또 그 트라우마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이 성폭행을 어릴 적에 당했을 경우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 성폭행에 따른 결과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어떤 반증하기 위한 역으로 된 트라우마의 문제로 성중독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거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관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안나조님이 남편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데 자식에게도 유전이 될까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게 유전이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고 학습에 대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보고 있다면 항상 아빠의 행동이나, 이제 아이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클 때, 동물도 마찬가지듯이 이렇게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보면서 엄마 오리가 생활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남는 방식을 배우거든요. 위험한 게 나타나면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먹이를 찾는 방법, 또는 먹이를 잡는 방법, 이런 걸 보면서 잔인하게 잡는 걸 보면 그 새끼 오리도 잔인하게 잡게 되고, 그냥 잔인하지 않게 잡는 오리도 있고 잔인하게 잡는 오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리를 비유해서 그렇지만 뭐 호랑이나 늑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고 아주 괴롭히면서 죽이는 동물도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내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 먹거나 공격하거나 공격받는 것에 어떤 대항하거나 이런 면을 배우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내 생사를 결정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골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몰두하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아빠의 행동이나 엄마의 행동이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게 소시오패스적이고 잔인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엄마 아빠로서 내가 배워야 될 면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워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의 경우에도 유전이 되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유전이 되는 경우가 높고요. 학습되는 성향도 굉장히 높아요. 엄마가 굉장히 우울증 걸린 경우는 아이들은 우울증 걸리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친 한 사람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일지라도 표시내면 절대 안 돼요. 나는 네가 아니어도 세상에 나 좋다는 남자는 얼마든지 만화를 어필하세요. 남자를 긴장하게 애를 태워야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어요. 피디님은 이게 공감되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남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릴 때의 사랑이고, 어릴 때는 이제 경쟁 상대가 많을수록 내가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이제 30대 40대가 넘어가면 여자가 쉬워 보이는 여자라서 남자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 저 여자가 너무 예쁘고 괜찮아서 남자가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남자들은 내가 경쟁 상대가 너무 많은 대상은 피곤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흘린다든지 너무 많이 여지를 둔다든지. 그래서 그런 여자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나 좋다는 남자가 얼마든지 많아보다 나는 나 혼자로서 충분해, 나로서 굉장히 빛나라는, 이게 더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문제지, 내가 남자가 많아 하는 문제는 나 굉장히 손쉬워, 많은 남자 만나는 여자야 라고 보여질 뿐, 전혀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질릴 정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여자가 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불알 친구 녀석이 아내도 사랑하고 외도녀도 사랑한다는군요. 어찌해야 할지. 참 농담 삼아 재수 씨한테 연락한다라고 하지만 차마 얘기할 순 없고, 친한 친구가 외도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사랑한다고 한다고요? 와이프한테 얘기하냐고요? 뭐하러 재수 씨한테 연락을 합니까?
먹으려고 바람 피는 거를 아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게 좋은 경우도 있는데, 빨리 알면 외도녀랑 상간녀랑 빨리 떼놓을수록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알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늦게 알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인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 잃은 친구한테 맡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 다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고요. 여러 사람을 보살피고 싶은, 돌보험을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지 재수 씨한테 연락하는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긴 전화하면 자기만 욕먹을 것 같은데요. 그쵸. 증거 있냐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친구랑도 우정이 끝나고 재수 씨하고도 끝나죠. 저도 차은우랑 바람 피울 수 있는데 아무한테도 안 걸린다고 하면 피우죠? 불가능해요. 차은우랑은. 차은우가 엘리님하고 바람 안 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걸린다고 해도 차은우면 피실 것 같은데요, 엘리님? 못해 먹겠다. 차은우랑이면은 뭔가 감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차은우가 만나주지 않을 거니까 이 걱정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아내랑 싸울 일도 안 만들고 늘 기분이 좋은 거라네요. 네, 이 특징도 있어요. 실제로 바람이 나면은 배우자한테 막 짜증을 내는데 너무 잘해주는 경우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잘해주고, 미안해서 잘해주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잘 보이려고 잘해주고,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 되는데, 늘 기분이 좋은 거는 그 상간녀랑 잘 지낼 때, 상간자랑 잘 지낼 때 그렇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또 계속 짜증을 내요. 늘상 그럴 수는 없어요. 싸울 일을 안 만들어야 밖에서 외도를 해도 안 걸리죠. 외도를 해서 상담하시는 분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남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내가 아내랑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기보다 그 사람의 문제라고 제가 누나이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관계 속의 문제는 꼭 소통의 문제뿐이 아니고 잠자리에서 어떤 만족감도 있고, 어떤 내적인 결핍도 있고, 정서적인 어떤 끌어당김과 밀어냄에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견해일 뿐이라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자든 남자든 바람 피는 이유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 바람 피는 거 아닌가요? 관계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바람 폈었는데 남편의 폭력성이 너무 싫어서 바람 폈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바람 핀 걸 남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도 쓰레기지만 여자 때리는 쓰레기보단 낫다 생각해서 바람 폈어요. 아니죠. 똑같죠. 폭력이 바람이냐 폭력이냐, 저는 폭력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셔야죠. 때리니까 바람펴? 돈을 안 주니까 바람펴? 날 외롭게 하니까 바람펴? 그럼 바람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가정이 다 바람을 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무조건 바람핀 사람이 잘못한 거죠? 신뢰, 의리 그딴 게 무슨 소용이죠? 행복하지 않은데. 이거는 이분이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기본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신뢰라든지 의리라는 거는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인간 사이에 어떤 신의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용이 없다라고 느끼는 건 너무 많이 삶에 지쳐 있든지, 아니면 쌍패적인 성향이 강하든지, 아니면은 삶에 대해서 되게 무기력하고 우울증의 상태가 심각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남편의 폭력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셨다면 저러실 수 있는데, 폭력성이 나를 정말로 구타하고 그러는 것뿐이 아니라 집을 부시고 애들에게 학대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반드시 아름님이 바람을 피실 문제가 아니라 이혼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같은 쓰레기가 되기를 선택하시는지, 그게 남편의 경제력 때문이라면 더 좋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은 아름님도 남편분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당해지셔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아주 높아요. 아내분들 저한테 오셔서 다 남편분들 나르시시스트나 사페라고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다 하는데 행동이 없고 자기 말에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핑계대고 남의 탓을 열심히 합니다. 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 성향이 아주 뚜렷한 것을 최근에 와서 알았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조금 여유가 생겨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보는 배드민턴 여자 남자 멤버와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전에는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이 장사를 하느라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원래 그런 사람, 언니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아주 높은 사람을 배우자로 두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 사람과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하셨는데,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이 높은 사람과 살려면 일단은 살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저런 사람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근데 얘기 듣기로는 지금 그래요. 몰랐다. 30년 동안 살았는데 뚜렷한 걸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확률보다 지금 변화돼서 사실은 중년의 위기가 왔을 가능성이 저는 더 뚜렷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그랬다기보다 지금 중년의 위기가 와서 이분이 어떤 외부적으로 에너지를 돌림으로 해서 아내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지, 진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아닐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두 분이 부부 상담을 해서 좀 간격을 줄여야 되는 상태지 무조건 나르시시스트로 몰아붙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분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고 아내분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서로 노력하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나르시시스트다 아니다 기다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합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관망해야 되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건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태 같아 보이기도 해요. 배드민턴 여자 남자 멤버와 만날 때 외도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여서 그렇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남편은 늘 시댁편, 남의 편만 들더군요. 여자로서 남편에게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괴로워요. 직장은 잘 다니고 있고 제 명의의 집도 2채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물려받기 전에 이혼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전 어딜 가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스스로 그런 대접을 받게끔 노력하는데 남편은 시댁 식구 얘기를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다 보니 같이 지내는 게 괴롭다 하셨어요. 유산 물려받기 전에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데 결혼하신 지 얼마인지 모르겠고 명의 집을 2채를 갖게 됐다면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늘 시댁편 남의 편을 듣는다는 거는 남편분이 지금 아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잘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자존감이 높지 않은 분이실 확률이 높고 원가족과의 분리가 안 되신 거예요. 민정 씨는 어디 가도 인정받고 스스로 대접받게끔 노력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노력이 남편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저 사람이 저렇다, 나는 나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정도로는 제가 뭐 댓글에 답하기가 어려운 게 아기가 있는지, 얼마나 사셨는지, 그 다음에 지금 결혼 연도가 너무 안 나오고 유산 물려받기 전에 이혼해야, 유산 물려받기 전에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유산을 물려받고 안 받고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랜 세월을 사셨는데도 시댁 식구 얘기를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고요. 결혼한 지 얼마가 되지 않은 상태에 이렇다면 전문가 개입을 받으셔서 사실은 시댁하고의 원가족하고 남편과의 분리가 좀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덧글 읽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들 힘을 얻는데요. 이분들이 댓글을 쓰시면서 좀 쓰실 때 결혼 몇 년 차인 걸 좀 써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댓글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서적 자립이든 경제적 자립이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치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고히 하시고요.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